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이커즈 학원에서 이제 올해 서머 히스토리 클래스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공부하는 어떤 즐거움이랄까? 이제 이런 거를 알게 해준 거를 저는 굉장히 큰 보람으로 알고 사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여름에도 더 많은 학생들과 이제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학부 시절에 이미 그 History Education, 역사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졸업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도 있고요.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유명한 이제 그 현재는 자사고죠. 이제 자사고였었고 제가 담당한 학생들이 이제 국제반 학생이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뭐 AP나 IB 같은 이런 그 영미권의 히스토리 커리큘럼들 요쪽을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과 이제 쭉 만남을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다 이제 자세한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저의 이력이나 아니면 저의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마스터 프랩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역사 대표 강사로 이제 일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실제로 이제 샘플 수업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지금 시간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션이 이제 4주씩, 이제 세션 1과 세션 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세션에 이제 월드 히스토리 한 타임, 그 다음에 이제 US 히스토리 한 타임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부 이제 월수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 히스토리가 세션 1에서 이제 내가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월수금 3시간, 그러니까 9시간이죠. 그게 이제 4주. 그러니까 총 36시간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랑 36시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 36시간이라는 게 뭐 길다면은 길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뭘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항상 이 시간이 이제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이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이거를 이제 오늘도 이제 연구를 계속 이제 거듭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에 들어올 학생들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어야 할까? 뭐 내년 2021년 5월 AP 테스트를 이제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죠. 이제 그것을 최종 목표로 이제 우리가 장거리 경주를 하는데 그 첫걸음이 올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번 4 세메스터에 아마도 학교에서 뭐 히스토리 클래스를 이제 듣게 되겠죠. 원 이어 클래스를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AP 클래스가 아마 많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레귤러 클래스일 수도 있어요. 뭐 수업을 안 듣지만 AP를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없고 누구에게나 정말 좋은 첫 출발, 첫 스타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올 여름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그, 레귤러 클래스를 듣는 학생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수업은 지금 AP 커리큘럼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월드 히스토리의 경우에, AP 커리큘럼은 1200년 이전의 역사는 다루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레귤러 클래스에서 1200년 이전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내년 5월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거리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지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저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나의 과목을 하나의 숲에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숲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이 숲에 막 동서남북이 특징이 다 다르고 거기 사는 식물들, 동물들 다 공부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주하고 교류했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36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들 광고를 하지만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는 뭐 하나라도 제대로 건지는 게 남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올여름에는 한 절반 정도의 이 숲의 면적을 탐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동안 이제 열심히 탐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fall semester에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제 GPA A 받아가지고 오세요. 받아가지고 오시면 이제 윈터 이후에 나머지 절반의 면적도 이제 같이 탐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진행이 된다면 이제 내년에 이제 스프링 세션이나 아니면 뭐 파이널 세션 같은 때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좋다 그러면 이 절반의 숲의 면적은 도대체 얼마나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요거를 위해서는 제가 그 컬리지 보드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US 히스토리의 경우는요,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따르면 1490년부터 현재까지를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역시 9개로 이제 쪼개놨어요. 그래서 유닛이 지금 1부터 9까지 있는데 이 중에 올여름의 목표는 뭐 유닛 5 정도까지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1877년이니까 이때가 미국 역사에서는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남부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면적의 대략은 우리가 봤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탐험을 해 나가게 될 것이냐. 예, 수업이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일단은 제가 그날 배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은 그려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렉처를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나면 나머지 이제 세부는 학생들이 채워나가는 건데요. 이 세부를 채워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픽처는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뭐 음식을 먹여주더라도 그것을 이제 소화시키고 흡수를 하는 거는 본인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는 것이 바로 이 디테일을 채우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와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퀴즈로 테스트를 하겠다. 내지는 히스토리에서는 프라이머리 소스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니까 소스를 내준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같이 한번 소싱,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친구들하고 디베이트를 해보자. 또는 디베이트를 해보고 나니까 이 주제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요거를 뭔가 관심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영상 자료 같은 게 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봐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제가 다양한 액티비티를 이제 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뭔가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동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히스토리 커리큘럼에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는 능력을 뭐 말장난 같기도 한데 historical thinking skill이라고 부릅니다. 사고력을 증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지식을 외운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그 주입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요즘에는 그래가지고는 뭐 한국식 뭐 수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AP나 IB나 이런 그 영미권 커리큘럼에서는 이래가지고는 다빵점이에요. 왜냐? historical thinking skill을 길러서 그것을 어떤 주제를 받아들든지 간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에세이를 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세이의 수준을 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thinking skill이 잘 숙련이 됐는지, 향상이 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와, 분량 어마어마하죠. 이 친구 굉장히 잘 쓴 에세이인데, 그래서 잘 쓴 에세이는 이런 그 논리적인 구성이 돋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굉장히 또 풍부한 어떤 그 교과의 지식을 막 활용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보여주는 그런 에세이가 좋은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의 강의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의 각종 액티비티들의 초점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thinking 스킬을 길러서 에세이를 쓸 수 있게 하는 데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런 에세이의 수준이 결국 고득점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게 한 2009년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공립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당시에 한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 해에 AP 월드 히스토리를 응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내줬었는데 거기서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응시생들 그 해의 전 세계 응시생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네 수로 나눠놨어. 그래서 그 상위 25% 여기가 지금 상위 25%인데 요 상위 25% 회색 막대기가 이제 나눠 놓은 건데 요 안에 지금 제가 당시 가르쳤던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쳤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좋았어. 그런데 자, 이거는 지금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객관식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상위 25%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 점수 1, 2, 3, 4, 5점 보이시죠? 이 최종 점수에서 5점을 받은 학생들은 한 50%밖에는 안 돼요. 이 중에 한 절반밖에는 5점을 못 받았어요.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된 거냐? 에세이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객관식에서도 상위 25% 안에 들어가 있고 주관식 에세이에서도 상위 25%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5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에세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또 참고적으로 당시에는 5점을 받은 학생들이 전체 응시생 중에 한 10% 남짓이었었네요. 근데 지금도 뭐 10% 거의 안 주는 것 같아요. 10% 내외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히스토리가 이게 참 멀고 험한 그런 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에세이가 결과적으로 이 학생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이게 AP 고득점을 좌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에세이가 또 한 편을 쓰는 것도 아니야. 제가 맨날 3종 세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short answer essay라고 해서 이거는 그나마 배운 내용을 좀 직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에세이예요. 근데 short이니까 한 파라그래프 정도를 쓰면 돼요. 물론 뭐 이거 하나로 끝나진 않죠. 여러 세트가 나오긴 하죠.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hort answer 에세이가 있고 그 다음에 AP 히스토리가 시작된 뒤로 한 번도 변하긴 했지만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왔던 유형의 에세이가 있어요. historical document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document based 에세이입니다. 이것이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다큐멘터리를 7개쯤 주고요. 그 7개를 활용해서 이제 에세이를 적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4페이지짜리 에세이가 바로 이런 다큐멘트 베이스 퀘스천에 만점을 받은 에세이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short이 있으니까 short이 아니고 이제 long answer 에세이입니다. 요거는 그냥 문제 한 문장 딱 던져주고 알아서 3페이지, 4페이지 채우는 long answer 에세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무려 이 세 종류의 에세이를 AP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당연히 학교 수업에서도 이것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 수업이 학교 수업을 이제 예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안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 지식을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세세하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 읽어와 이래가지고 이거 중요한 거 알지? 한번 우리 토론해 볼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나마도 이제 조금 해보고 나서는 바로 이런 식의 에세이를 내주고 그냥 그거를 평가를 해서 성적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왜냐? 학생들의 현실은 여러분들 그 히스토리 텍스트북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정말 몇 페이지 읽고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것조차도 애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버리는 거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학교에서는 전개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에세이 쓰는 요령 같은 것도 그렇게 막 일일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종이 한 장 나눠주고 그리고 끝이야. 그래 버리니까는 애들은 막 미치려고 하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를 해요. 애들은 막 우리 선생님 너무 못 가르쳐요. 우리 학교 너무 이상해요. 이러면 와서 막 온갖 하소연을 하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시간 안에 진도는 나가야 되고 평가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그냥 그렇게 허우적거리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좀 구원해주고 싶은 그런 사명감으로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나름의 어떤 그 학습법을 하나 개발을 해놨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의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가 이렇게 훌륭한 장문의 에세이다. 근데 절대 이거를 처음부터 시도를 해가지고는 다 나가 떨어지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출발을 해서 그 문장이 숙달이 되면 하나의 패러그래프. 그 패러그래프가 이제 더 쌓이고 쌓이면 한 편의 에세이.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요. 이 학습법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유니크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을 정말 적용을 시켜서 끈기 있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럴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난 한 15년간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요거를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36시간 동안 학생들이 정말 이 그 3단계 학습법에 아마 여름은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까지라도 한번 제대로 체험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구나라는 맛을 봤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 지금 이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고 아마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매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를 해와야 될 거예요. 이건 뭐 길어 보이지만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학생들이 집에 가서 스스로 한번 그 정의를, definition을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이제 적어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은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책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멋진 말로 길게 이제 definition을 적어가지고 와요. 처음에는. 그러면 제가 바로 되돌려 보내요.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와라. 그리고 그 한 문장은 뭐 영어 못해도 돼. 그리고 좀 표현이 유치해도 돼. 괜찮아. 어쨌든 네 머릿속에서 이해한 바대로 네가 한번 적어가지고 와봐. 너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시켜요. 꾸준히 반복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단어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thinking skill, logical skill 이런 것들이 길러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몸에 배이게 되면 한 문장 한 문장을 모으면 그게 패러그래프잖아요. 여러 개 모으면. 그리고 그걸 모으면 그게 에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저는 학생들을 끌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썸머 때 이제 시작을 해서 다음 뭐 윈터, 스프링, 뭐 파이널까지 이제 쭉 정말 저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면은 요 단계별 학습법의 효과를 최고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 여름에는 지금 36시간 동안에 제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내용 지식, 키워드, 학습법 이거에 좀 집중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숏앤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맛보기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DBQ나 LEQ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운 게 좀 쌓여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다큐멘트 베이스 에세이는 뭐 다큐멘트를 분석하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배운 내용과 관련된 다큐멘트를 분석하는 훈련은 제가 단편적으로 계속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앤서 에세이 같은 경우엔 그야말로 진짜 배운 게 많이 쌓여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올여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뭐 마지막 수업 쯤 되면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맛보기 정도는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학생들이 뭐 잘 따라와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소개드리자면 올여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좀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그 온라인 수업도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학원에 오셔서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가 격리 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에 있어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불편함이 없이 온라인으로 똑같은 수업을 보면서 자기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원하시면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여름에 이제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좀 함께 누리고 싶고 그 짧은 36시간 동안 정말로 이런 나침반과 같은 그런 강의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고요. 또 지금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이커스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좀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